네,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온도가 시간에 따라 변한다고 하고 그 관계식을 주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건물의 온도가 300도씨까지 올랐을 때 시간이 얼마 걸렸대요? 그렇죠. 8분의 9분 걸렸대요. 이런 조건이 주어졌고 이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후 건물의 온도가 570도 이상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의 최소값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조건에 따라서 K부터 한번 구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주어진 조건으로 한번 식을 만들어 보면 300도가 어떻게 된대요? 초기 온도 30도에서 시작해서 K는 아직 몰라요. 그것의 로그에 8 곱하기 시간이 얼마예요? 8분의 9분.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정리해주면 9 플러스 1 돼서 로그 10이 돼요. 이 값은? 그쵸. 1과 같은 값이죠. 1. 자, 그럼 K 값이 바로 구해져요. 300은 30 플러스 K니까 K는 270이다. 그래서 우리는 K 값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fx를 조금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t0가 지금 얼마냐면 초기가 30도였고 K는 270. 그 다음에 여기는 로그 8x 플러스 1. 이렇게 fx가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이제 뭘 묻고 있습니까? 570도 이상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의 최소값을 묻고 있죠? 자, 그러면 fx가 570도 이상이 될 때가 언제냐? 얘를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차근차근 한번 식을 적어 볼게요. 270에 로그 여기 8x 플러스 1. 이 값이 570. 자, 그러면 30 넘어가서 빼주고 그럼 540이죠? 양변을 270으로 나눠주면 로그 상용 로그였죠? 이 값이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8x 플러스 1은 밑이 1보다 큰 상용 로그이기 때문에 그렇죠? 10이니까 얘는 100. 그래서 x값의 범위를 구하면 8분의 99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어떻게 써주면 돼요? 그렇죠. 8분의 99 단위는 분. 시간 같은 거는 단위도 꼭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로 와서 확인 문제 같이 보도록 하죠. 자, 55페이지 확인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숙제로 내드려서 여러분이 잘 풀어왔을 텐데요. 그 중에 몇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2번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진 문제를 보면 로그의 방정식이죠? 그러면 제가 반드시 뭐부터 보자고 했죠? 네, 진수 조건부터 따져보자. 자, 그래서 x에 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부터 시작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수 조건에 따르면은 x는 작은 값보다 작거나, 그죠? 또는 x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진수 조건으로 하나의 해 범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주어진 방정식을 풀어주는 거죠. 자, 풀어줘 보면, 자, 주어진 방정식을, 자, 준식이죠. 준식을 정리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x에 x 플러스 2. 그러니까 3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이다. 이렇게 나와요.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2x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3되죠. 그래서 왼쪽으로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3. 자, 인수분해 할 수 있죠. 인수분해 하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은 제로. 그래서 x 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거나 또는 x는 1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 두 번째 조건이. 자, 1, 2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찾아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해가 요 범위, 진수조건 범위 안에 모두 다 들어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해는 x는 마이너스 3이거나 또는 x는 1이다가 모두 다 해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수조건에 맞추어서 구해볼 수 있죠. 그 밑에 있는 2번이나 3번 여러분들이 다 잘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4번으로 와서 저랑 같이 4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보시면 4번에 1번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제 이미 풀어봤던 유형이고요. 저랑 같이 2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방정식에서 다른 한 문자로 바꿔서 푸는 걸 해봤는데 여기서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로그 부등식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 로그 3분의 1의 x라는 값이 전체 제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값을 갖다 저는 a라고 바꿔볼게요. 그러면 로그 함수 자체는 치역이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a의 범위를 따로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이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얘는 a의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은 0보다 작다. 이렇게 돼요. 자, 보기 좋게 인수분해할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어디에서 어디 값이다? 네, 1에서 3 사이의 값이다. 근데 a가 알고 봤더니 뭐예요? 로그 값이었죠. 그래서 로그 3분의 1의 x가 바로 a였어요. 그러니까 1부터 3이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보니까 여기 오른쪽으로 옮겨서 써볼까요? 밑이 얼마예요? 0하고 1 사이죠. 따라서 얘가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부등식을 이제 풀어주면 1제곱 그 다음에 3분의 1의 세제곱 x가 있는데 이쪽과 다르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주면 x의 범위는 보기 좋게 작은 값을 왼쪽에 써주면 27분의 1보다 크고 3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해를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따로 진수 조건은 x가 양수라는 조건 하나만 있는데 그 범위 안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렇게 바꿔주고 여기다가 이제 진수 조건도 여러분들이 꼭 따져줬어야 됐죠. 양수. 이 범위 안에 다 들어와서 이게 바로 해가 되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5번은 이제 식이 좀 복잡해 보여요. 여기 지금 보면 이런 값이 나오고 용어도 좀 낯설긴 합니다. 보면은 채널 용량이라는 C가 있고 그 다음에 대역 폭이란 B가 있고 그 다음에 수신된 신호 전력이 S, 잡음 전력이 N입니다. 그래서 값이 여러 개가 등장을 하죠. 주어진 걸로 천천히 한번 문제를 읽어보죠. 현재 사용하는 통신선은 수신된 신호 전력이 4W고 잡음 전력이 3분의 2W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 이게 주어진 조건이고 그 다음에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잡음 전력을 변경하여 채널 용량이 현재 2배가 되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시키고자 하는 건 잡음 전력인 거죠. 그래서 그게 몇 와트가 돼야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한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채널 용량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그것의 2배의 채널 용량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주어진 조건으로 한번 식을 만들어 보죠. 현재 채널 용량을 C1이라고 한다면 B는 아직 값을 몰라요. 그래서 B배에 로그 밑이 2이고 1 플러스 자 S 값이 주어졌습니까? 그렇죠. 현재 얼마였습니까? 신호 전력이 4W라고 이렇게 주어졌죠. 그래서 분자에 4 들어가고 분자에 4가 들어가고 분모에 N은 얼마예요? 잡음 전력이 3분의 2W다. 그러면 여기 3분의 2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돼요. 그럼 정리해보면은 요 값은 얼마냐면 B에 로그 2에 여기 계산하면은 2 되고 올라가면은 1 플러스 6이니까 7이다. 이런 식으로 C1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식이라고 구해보자. 자, 이제 그럼 C2 우리가 변경한 2배가 되게 하는 값을 C2라고 하면 C2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2배 C1이 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 그럼 C2는 어떤 식이 되냐면 우리 B는 몰라요. 모르고 그 다음에 로그 2에 1 플러스 자 고정되어 있는 게 뭐예요? 신호 전력은 안 바뀌었어. 그래서 얘는 그대로 4가 되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잡음 전력을 변경시키려는 거죠. 잡음 전력을 변경하여 이렇게 말이 나왔으니까 이 값을 뭐 n이라고 이렇게 그냥 둘게요. 이런 식으로 이 값이 2배의 C1이 되고 싶은 거야. C1은 여기 1번식에서 구했죠. 그걸 이용해서 적어주면 B의 로그 2의 7이다. 이런 식이 되어주겠습니다. 자, 이 관계식을 풀어보면 자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네, 그렇죠. 네, 여기 B값을 지워주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여기 있는 2는 진수의 제곱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좌변은 뭐가 되냐면 로그 2에
1 플러스 n분의 4. 이 값은 로그 2의 77의 49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 로그 함수도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진수값이 이 49하고 같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1 플러스 n분의 4가 49이다. 자, 그러면 n분의 4는 48. 그래서 n값을 구해주면 새로운 n값은 얼마예요? 네, 그렇죠. 이게 48분의 4. 즉 12분의 1이 되어주면 되겠죠. 자,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구할 수 있냐면 구하고자 하는 잡음 전력은 12분의 1 단위는 와트. 이런 식이 되어주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와 같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겠습니다. 19페이지 아래 의사소통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성이가 주어진 방정식을 풀어봤어요. 자, 이렇게 주어진 방정식을 풀었더니 자, 첫 번째 이 식을 로그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분리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줬어요? 아, 얘네들을 갖다가 뺄 거 빼고 더할 거 더해서 정리했더니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x는 6이다 이랬습니다. 보기에는 별로 틀려 보이는 것이 없는데 어디가 틀렸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자, 첫 번째 문제가 나오면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대로 저희는 진수 조건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주어진 식의 진수 조건을 보면 x 플러스 4,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7이 0보다 크다. 이것과 그 다음 분수로 나와 있는 x 플러스 4,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7이 0보다 크다가 있는데 이 오른쪽 식은 분모도 양수고 분자도 양수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이 식은 얘하고 똑같은 식이에요. 이렇게 같은 식이다. 필요 충분 조건이죠.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식만 먼저 풀어주면 되는데요. 얘의 범위를 구해보면 여러분이 다 잘 풀죠? 이거나 또는 x는 7이다. 이렇게 구해집니다. 이거를 1번 식이라고 할게요. 저희는 진수 조건을 만족하는 1번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해놓고 나서 보니까 위에서 구한 x는 6이라는 해가 지성이가 구한 해가 진수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아, 저거 잘못 구한 게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을 갖다가 이제 차근차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식을 한 번만 다시 써보면요. 로그에 x 플러스 4 곱하기 x 마이너스 7이 있고요. 플러스 로그 x 마이너스 7분의 x 플러스 4는 2다라는 식이에요. 자, 로그 성질을 이용해서 얘네들을 분리해보면 이렇게 x 플러스 4로 분리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은 값이죠. 따라서 이거는 그냥 풀어주면 안 되고 절대값이 이 진수에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로그의 절대값 x 마이너스 7. x는 7보다 커서 사실 그냥 가로로 써도 상관은 없긴 한데 원래 얘네들이 곱해졌을 때 음수였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로그의 절대값에 x 마이너스 7. 왜냐면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은 값이 들어가면 x 마이너스 7은 음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리해줘야 됩니다. 그럼 써놓고 나서 보니까 요 값과 요 값은 같은 값이어서 지워지고 남는 게 2배의 로그의 절대값에 x 플러스 4는 2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양변 2로 나눠주면 로그의 절대값에 x 플러스 4는 1이고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x 플러스 4의 절대값 씌운 게 10의 1제곱 즉 10이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4의 절대값이 10이다.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 푸실 줄 알죠? x는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와서 x값은 마이너스 14이거나 또는 x는 6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구한 해에서 저희가 뭘 봐야 돼요? 이 진수 조건, 그쵸? 그래서 진수 조건에 의해서 만족시켜야 하므로 즉 1번식을 만족시켜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해는 마이너스 14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위에서 구한 데서 어디가 틀렸느냐라고 만약에 우리한테 묻는다면 어디가 틀렸느냐? 바로 여기가 틀렸죠.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 넘어가는 데서 절대값을 사용해 줘야 되는데 이 두 번째 줄을 풀이하는 과정이 틀렸다니. 두 번째 줄부터 틀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지수 로그 함수에 대한 방정식, 부등식들을 다 이해해 봤습니다. 뒤로 넘어가면요. 내용 정리도 있고 그 다음에 단원 평가 문제 63, 64, 65페이지가 있어요. 이 내용들을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풀어서 저희 다음번에 학교 수업에서 만날 때 같이 풀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저와 같이 맞춰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교과서에서 이 단원평가 문제를 잘 풀어서, 이 문제가 좀 많긴 하죠. 제가 시간을 좀 충분히 드리는 건데, 자, 풀어보시고 다음 주에 저랑 만났을 때 첫 시간에 이 단원평가 문제 풀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단원 삼각함수를 들어가도록 하죠. 자, 삼각함수에서는 삼각함수의 뜻과 그래프고 그 다음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있는데 저희가 중간고사 범위는 여기 1단원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진도가 많이 느린 반이 있거나 그러면 줄어들 수도 있지만 우선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중에 첫 번째 얘기, 오늘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냐, 저희가 삼각함수의 뜻과 그래프 중에서 일반각과 호도법에 대해서 배우려고 해요. 근데 이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를 까먹었으면 우리가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요. 여기는 정말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sin A 요거 구하는 거죠. 그래서 sin A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in A 값 이렇게 구할 수 있었죠. sin S 필기체 생각하면서 sin A는 빗변분의 높이다.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3대 4대 5 해서 AC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여기가 10이라는 것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인 값을 구하시오 하면은 얘는 얼마예요? 그렇지. 10분의 6이니까 답은 어떻게 써줘요? 5분의 3이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코사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빗변분의 밑변. 네, C 이렇게 가서 기준이 되는 각을 포함하게끔. 기준되는 각이 지금 누구였어요? A였죠. A. 그래서 A를 이렇게 포함하게끔 코사인 값을 구하면 돼요. 그래서 10분의 8이니까 5분의 4다. 그래서 빗변분의 밑변 이렇게 됐습니다. 자, 탄젠트는 어떻게 했냐면 밑변분의 높이. t의 필기체를 이렇게 생각해줘서 밑변분의 높이로 생각해서 얘는 8분의 6, 즉 4분의 3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항상 기준이 되는 각을 놓고 요 각을 포함하냐 그 다음에 이렇게 사인처럼 빗변분의 높이냐 밑변분의 높이냐를 가지고 생각해 봤어요. 자, 2번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요걸 배웠단 말이야. 이거는 정말 자연스럽게 여러분 나올 수 있도록 한번 복습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삼각비의 값을 써 넣으시오. 다 기억나시죠? 사인 값은 점점점 증가했고 코사인 값은 감소했고 탄젠트 값은 역시나 계속 증가하는 값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사인 값 어떻게 됐었는지 한번 적어 볼까요? 네, 사인 0은 0이었고 사인 30도는 2분의 1, 그 다음에 45도는 2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3, 여기는 1 이렇게 됐죠. 그래서 뭐 2분의 1을 가지고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4 그러면 어차피 1이니까 이런 식으로 외우기도 했습니다. 코사인은 요 값을 거꾸로 써주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 1,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2로 사인 코사인이 같아지고 여기가 2분의 1, 그 다음에 0 이런 식으로 나왔고 탄젠트 값은 0 이렇게 가는데 사실 탄젠트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탄젠트 A라는 것은 5분의 뭐냐면은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이것도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0이 되고 얘는 루트 3분의 1, 여기는 1이 되고 여기는 루트 3. 근데 0분의 1은 정의가 안 되죠. 그래서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값이 없어요. 그래서 x로 이렇게 쳐놨습니다.
이 값들은 우리가 이번 학기에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각과 호도법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지금 뭐 역사상 올림픽 금메달을 딴 선수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1080도만큼 비틀어서 이렇게 돌아 내려왔대요.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일반 각에 대해서 오늘 소개하고 시초, 동경 등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개념들이 좀 많이 나와요. 어떤 게 나오냐면 오른쪽에 보시면 시초, 동경, 일반각, 라디안, 호도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일반각이란 무엇일까? 여기서부터 한번 보시면요. 저희가 각이라는 것은 어쨌든 두 선이 존재를 해야 되죠. 그래서 두 선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자, 이 중에서 저희가 하나의 시작되는 선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갖다 이제 시초선이라고 얘기하는데 OX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 시작해서 얼마만큼 회전을 하게 되죠. 이게 회전해서 나타나는 각이 있을 거예요. 얘를 갖다가 동경이라고 불러요. 선생님, 저희는요 그냥 중학교 때 두 개의 선이 있고 그 사이에 각이 존재한다고 배웠는데, 초등학교 때 처음 배우죠. 초등학교 4학년쯤에 각도기 가지고 처음 이렇게 두 개의 선의 각을 존재하는데, 저희는 이제부터 방향이 있게 각을 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향으로 이쪽으로 도냐 또는 뭐 이쪽으로 도냐, 이 두 가지가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방향이 정해져요. 따라서 시작되는 선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돌아가서 끝나는 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네 둘을 표현해서 여기 옆에 설명 한번 볼까요? 우리가 두 반직선, 두 선으로 우리가 XOP라는 각이 만들어져요. 그럴 때 이때 고정된 선이 있을 거야. 시작되는 선. 그래서 고정된 선을 갖다가 바로 시초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돌아가서 재지는 선을 갖다 동경이라고 해줘요. 그래서 회전한 양으로 OX를 시초선, OP를 동경이라고 해주는데, 방향은 어떻게 해주냐면 저희가 양의 방향, 이 아래 그림 보시면 양의 방향이라는 방향이 있죠. 이 양의 방향이 시계가 보는 반대 방향, 시계바늘이 도는 방향과 반대로 회전할 때 양의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시계바늘이 도는 방향으로 회전할 때 음의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쪽 방향은 양의 방향, 그 다음에 이 아래쪽 방향은 음의 방향,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초선을 기준으로 해서 시계 반대 방향이 양의 방향이라는 거. 좀 헷갈리시면 사실 여러분들 이제 예전에 우리 좌표평면 배울 때 그때 여기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제4사분면 이런 식으로 배웠잖아요. 그때 어느 방향으로 돌았어요? 그렇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았죠? 그게 양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면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이 그렇게 헷갈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알았다고 하면 한번 각을 재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각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좀 예전하고는 낯설지만 45도, 이건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시초선인 OX를 가지고 동경을 표시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보이시죠? 시초선 OX가 있고, 그 다음에 45도 돌아가서 OP, 이게 45도를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우와, 드디어 음수가 나왔네요. 마이너스 225도. 자, 어떻게 해요? 시초선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방향으로? 시계 도는 방향으로 돌아서 225도만큼 각도기를 이용하면 180도에서 45도 더 가주면 되겠죠? 그렇게 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구해 놓고 나니까 이쪽 각도랑 똑같지 않아요? 그 얘기는 좀 뒤에 가서 저희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405도, 360도를 넘어가는데 저희 아까 앞에서 체조 선수가 1080도 도는 거 있죠? 그런 걸 이제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405도다. 그러면은 405도는 어떻게 돌아야 돼요? 시초선을 기준해서 360도, 405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저희가 405도다. 그럼 얘는 360도 한 바퀴 돌고 거기에다가 45도 더 돌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시초선을 기준해서 한 바퀴 뺑그를 돈 다음에 돌아왔죠. 여기서 어떻게 해줘요? 다시 조금 더 45도 더 가주는 거지. 그래서 405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
자, 여기 그림과 같은 각을 나타내는 시초선 OX와 동경 OP를 그려보래요. 자, 지금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자, 한번 그려보면 이와 같이 표현이 돼요. 첫 번째 거 보시면은 동경 시작해서 120도 그러면은 양의 방향이니까 그렇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120도, 90도 간 다음에 30도 더 가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5도도 자, 여기 시초선 기준으로 해서 180도 간 다음에 45도 더 돌아서 225도를 표현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300도는 이쪽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300도네요.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주면 돼요. 그럼 사실 반시계 방향으로 60도 돈 거랑 똑같이 되네요. 그 다음에 405도. 자, 마이너스 405도. 아까는 플러스 405도였죠? 이번엔 마이너스 405도야.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저희가 돌아서 360도를 돈 다음에 거기서 45도 더 돌아주면 되는 거예요. 360도 돌고 그 다음에 거기서 45도 플러스 더 돌고 이렇게 하면 405도 여기 동경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동경이라는 것이 레디어스 벡터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나타내는 각을 나타내는 거고 시초선은 이니셜 라인이라고 해요. 그냥 뭐 말대로 시작하는 선이에요. 이니셜 라인. 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뒤로 넘어가 보죠. 저희가 앞에서 살짝 설명하면서 저 선생님 300도, 마이너스 300도, 60도랑 비슷했어요. 뭐 이런 것들 좀 보였죠.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해요. 자, 보면 시초선은 고정이 되어 있죠. 고정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동경의 위치는 하나로 정해지는데 그 각을 나타내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요 밑에 설명 한번 보죠. 30도를 표현해 봤어요. 그랬더니 위와 같이 됐는데 요번에는 390도를 표현해봤어요. 그때 390은 360도 돈 다음에 30도 더 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왼쪽에서 표현했던 30도와 같은 위치에 동경이 나타나게죠. 동경 OP가 여기 같은 위치에 나타나게 돼요. 보이죠?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330도를 했더니 시계 방향으로 저희가 이렇게 돌게 되거든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동경을 표현해봤더니 이 동경이 아까하고 같은 위치예요. 그래서 이 세 개의 그림을 봤더니 세 개의 그림 다 모두 다 같은 위치에 동경이 그려집니다. 그럼 저희가 동경의 위치만 생각한다고 할 때 시초선하고 동경의 위치를 생각한다고 했을 때 30도를 하고 같은 위치에 동경이 나타나는 건 여러 개가 나타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3개만 표현했지만 저희가 만약에 나 390도에다가 한 바퀴 더 돌릴래. 360도 이렇게 돌려도 같은 위치가 될 테고 나 여기다 또 360도 또 더해볼래. 그래도 같은 위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30도라는 각이 있다고 했을 때 거기다가 360도를 여러 번 더해도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n은 정수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얘네들은 다 같은 위치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걸 갖다가 이제 일반적으로 표현을 해준 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말이 되게 쉬워. 일반각. 되게 재밌죠. 일반각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XOP의 크기 중 하나를 알파도라고 할 때,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알파도는 30도가 될 수도 있고, 390도가 될 수도 있고, 330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어떠한 것이 다 될 수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알파라고 할 때 360도 곱하기 정수 플러스 알파도로 표현한 각 XOP는 같은 걸 다 나타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일반각이라고 얘기를 해 줍니다. 자, 그럼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자, 보기에 있는 것처럼 40도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이 40도를 나타내는 일반 각은 어떻게 되어주냐면 360도 곱하기 정수 플러스 40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n 값에 따라서 n이 1이 되면, 그치? n이 만약에 1이면 360도 플러스 40도여서 어떻게 돼요? 400도를 나타내요. 그치? 만약에 n이 제로가 되면 40도를 나타내고 n은 정수니까 음수도 가능하죠? 그럼 마이너스 360도 플러스 40도니까 얘는 마이너스 320도가 돼요. 그러면 400도나 40도나 마이너스 320도나 모두 다 같은 각을 나타냅니다. 학생들 중에 선생님 그럼 뭐하러 이렇게 표현해요? 저희 그냥 40도 하나만 알면 되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가면 몇 번 회전했느냐 이런 것들을 표현해야 될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때 저희가 이 일반각으로 하면 그 내용도 담을 수 있어서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자, 그럼 문제 2번으로 가볼까요? 다음 각의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구해보시오. 자, 여러분들 한번 답을 써보도록 하죠. 저도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잠깐 같이 볼까요? 자, 마이너스 45도가 나오는데요. 마이너스 45도는 315도랑 같은 위치예요. 어떤 식으로 많이 써줄까요? 네. 저희가 위에서 표현했던, 여기 위에 지금 저희가 표현했던 이 알파라는 각 있잖아요. 이 각은 주로 0에서 360도 사이를 나타낸다라고 요 옆에. 여기 보이시죠? 네. 여기서 알파는 보통 요것인 것을 택한다 이런 설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다시 내려와서 1번을 보시면 마이너스 45도다 하면은 윗줄에 있는 요 식보다는 여기에 있는 요거. 요런 식으로 답을 표현해 줍니다. 그러니까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15도로 표현하지 마이너스 45도로 표현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답을 쓸 때는 네, 저희 네모 친 대로 이런 식으로 써주고요. 새로운 문자가 등장하니까 n은 정수라는 말까지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2, 3, 4번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죠. 네, 답을 써보니까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네, 60도 들어가게 써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750도는 33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니까 요 값을 다시 써주면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3에 플러스 330도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각을 표현할 때는 이와 같이 써줘야 되겠죠. 630도도 360도 더하기 270도이기 때문에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270도. 네, 쓸 때 항상 n은 정수라는 말도 같이 써줘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내일은 무엇을 살펴보려고 하냐면 그 각각의 각이 몇 사분면에 존재하는 각인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내일은 여기서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시간 될 때마다 단원 평가 문제 거기 꼭 풀어보시고요. 자, 내일은 여기 사분면 얘기부터 해서 부채꼴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